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 짓느라고 와. 엄마도 바빠. 밥해야 돼. 여러 명의 동네 여편 애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냐? 어머니는 이게 포인트야. 엄마한테는 이게 포인트야.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는 서울 가는 거 너무 좋아해. 왜? 손자들 볼 수 있으니까. 아유,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뭘 해오노? 이제 어머니 거죠.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고.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었겠다. 할머니한테는 어떻게 그냥 손잡이 껴. 솔직히 창섭이 엄마한테는 땅이고 뭐고 없어. 손잡을 게 없지.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었다. 요 정도면은 직접 재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웬일로 혼자 오냐? 오늘 갈 걸 뭐하러 혼자 왔니? 애들하고 같이 살아봤으면 원이었겠다. 엄마의 대사를 통한 간접 제시죠.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그처럼 단단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 설득하는 게 쉽지 않겠어.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섰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체견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내용 볼게요.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게 잘못이다. 이제부터라도 자식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는 것이 수비죠, 아버지.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는데 입원실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합니다, 아버지. 이거 병원만 빡 열려놓으면 어떻게 3분의 2들이니까 지금보다 2배는 더 벌 수 있어요잖아. 지금 시국에 일제강점기예요. 큰 건물을 새로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마침 교통이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났다. 인쇄소였는데 전체가 콘크리트라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3층은 살림짐 직공들의 학습실로 꾸미던 것이라 입원실로 바꾸기도 용이하다. 인테리어 비용도 별로 안 든다.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하다. 병원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 저렴하기는 하지만 32,000원. 지금 병원 팔면 15,000원. 그런데 새 집 고치는데 기계 들이는데 다 들어갈 거니까 집값 따로 32,000원 있어야 한다. 시골에 땅을 둬도 1년에 3,000원. 여기 봐. 실리가 떨어져. 어쨌든 지금 창섭이의 이제 포인트는 이거지. 돈이 안 되지 않냐, 아버지.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1년에 내가 10,000원은 뽑아낼 수가 있다. 아버지 농사 짓는 것보다 3배는 더 벌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을 것을 살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창섭이가 구구절절히 하는 얘기죠. 근데 다음 거 잠깐만 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물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서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일단 기다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야. 어디 있을까? 158페이지. 이따가 아버지가 돌아오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하면서 여기 따로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여기 큰 따옴표. 여기 큰 따옴표. 어때? 아들의 생각은 서술자에 의해서 간접 제시되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큰 따옴표 가져와서 직접 제시로 그대로 인용을 해주고 있어. 이게 작가가 노리고 있는 거지. 괜찮은가? 누구 말에 더 집중하겠어? 거쳐 들어온 이야기라 저 사람이 하는 얘기 그대로 듣는 거라 저 사람이 한 얘기 그대로 듣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걸 바탕으로
156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확인할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뭐라고 써놓을 거냐. 창섭의 생각과 의견은 큰 따옴표 없이 간접 인용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창섭의 아버지의 생각은 큰 따옴표를 따와 있는 직접 인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유가 있다. 괜찮겠어요? 네, 요런 포인트 찾아가는 것이 뭐 별거 있나? 그리고 어때? 창섭이는 이유가 구구절절이 많아.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야. 근대적 가치관에 봤었을 때는. 근데 세상이 논리로만 다 이해가 되나? 그거는 아닌 거잖아. 됐고 오른쪽으로 와서 어머니가 바라는 거는 손자들과 같이 사는 것.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었다고? 아까 일제강점기라고 확인했었었죠. 됐고. 그런데 어머, 방화, 방공의 가치가 있다. 수도 가스가 들어오고 있다. 서울에서도 근대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인물을 파악할 거예요.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 놈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성격, 심리, 태도 이런 걸 잘 살펴보세요. 끝. 밑에 나와 있는 어휘풀이 됐고 다음 페이지.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 창섭이 성격은 어때? 땅을 금전적 가치로 바라보며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땅과 무관하게 서울로 가서 손자들과 살고 싶어 한다. 땅에 대한 창섭이의 생각. 1년에 고작 금전적으로 생각하죠. 3,000원. 돈으로만 보고 있지. 땅을 금전적 가치로 돈으로만 판단한다. 이익을 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요 말 중요하죠. 수단으로 생각한다. 땅의 내력을 중시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뭐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창섭이의 말하기 방식, 별표. 창섭은 아버지께 자식된 놀이와 병원 확장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근거로 땅을 팔자라고 제안합니다. 일단 창섭이 태도는 나름 차분한 태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고 있다. 그렇지. 어머니는 서울에 가서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 창섭이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고향의 땅을 팔고자 아버지를 설득한다. 땅은 대체할 수 있다. 누구 생각? 창섭이 생각. 데스카요. 다음 페이지.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아유, 온 사람들이 힘이 줄었나 봐. 그 달이 처음 놀 때 언제? 창섭이의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창섭이의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데려다가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암은 명이 이서 거들던 돌인데 옛날에는 한 10명 했는데 지금은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니 아유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이 얘기 하면 안 됐었어. 너도 그런 소리라냐? 나무가 돌만하다던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냐?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갔고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아는데 자연 물건에도 다 인정이 들어있는 거야.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돌이 그 다리 건너다 갔고 내가 천자문 끼고 그 다리 길 걸어다녔고 니네 엄마도 가마 타고 시집왔소. 나 죽으면 그 다리에 건네다가 묻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그 다리, 이 돌다리는 뭐야? 이거 한 집안의 역사야. 한 집안의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여기 돌다리를 가족 사이의 일부로 돌다리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돌다리와 나무다리는 서로 반대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 서울 갈 생각 없다. 땅을 팔지 않겠다. 이거지. 에? 천금이 쏟아져도 난 내 땅 못 판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봤고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리신 몸으로 장만하신 놀이다. 돈 있다고 어디에 가서 저런 기름진 땅이 있냐? 국시장 같은 걸 돈 있다고 사냐? 그거 야, 땅 쥐뿔도 모르는 놈아, 너 돈 준다고 그 기름진 땅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는 그 땅 아니야. 느르지논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할아버지 심으신 거고 사랑방에 있는 은행나무는 아버님이 심으셨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우러러보곤 한다. 이 경건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땅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로 있죠. 땅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따져서 사고 팔고 하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냐?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별표.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아버지의 땅에 대한 가치관을 단적으로 드러낸 부분 찾으세요 하면 여기 찾으시면 됩니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 어이구 이씨. 돈놀이처럼 이자만 생각하고 지 조상과 그 땅과의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무지 생각도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에 괴이한 사람들로 밖에 되지 않는다. 땅을 금전적, 경제적 가치관으로만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땅에 대한 가치관과 함께 이런 거겠죠? 땅에 대한 애착이 큰 거지. 이렇게 막 관찰 카메라 같은 거 하는데 그 애완견 반려견이지. 강아지 데리고 왔는데 이 강아지 저한테 뭐 한 3천만 원에 파실래요? 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팔더라고. 다 욕하면서 꺼지라 그러는데. 가족이니까 강아지한테도 그런데 아버지한테 땅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답답하다. 그냥 팔지.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 됐냐? 네 덕인 줄 아냐? 내가 땅 없이 몰라. 너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 자고로 하늘하지만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냐? 땅을 파는 건 하늘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밑줄. 아버지한테 땅은 하늘이야. 하늘. 땅은 하늘과 같은 거지. 사람들이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하늘은 무서워하는데 땅을 무서워하지 않아? 이런 거지 같은 거. 되먹지 않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 볼게요. 아버지가 땅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져 있으니까. 돌다리라는 것 자체가 전통적 가치잖아요. 돌다리라는 것 자체가 전통적 가치잖아. 그러니까 돌다리를 고친다라는 건 훼손된 전통적 가치를 복원해서 지키려는 것이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됐고 다음 페이지. 돌다리에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져 있어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테고, 다음
땅을 둘러싼 아버지와 창섭이의 갈등이지만 우린 조금 더 쓸 수가 있죠. 뭐라고? 외적 갈등. 땅을 둘러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 땅을 뭐처럼, 하늘처럼 모시고 살고 있죠? 땅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뭐뭐한 사람들, 괴이한 사람들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해 주세요. 땅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창섭이 아들로, 임마, 너 포함해서 임마, 이런 거겠지. 창섭의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져 있는 건 나무다리가 아니라 돌다리죠. 아버지는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로 보고 있고 땅을 쉽게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땅 밟고 다니니까 땅이 웃을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뭐냐? 응과, 원인과 결과. 뿌린 대로 거두잖아. 근데 그 뿌린 대로가 어디에 뿌리는 거야? 하늘에 뿌리는 거야? 땅에 뿌리는 거야.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는 응과가 분명한 것이다. 사람도 내가 사랑을 준다고 그 사랑이 고지고대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땅은 그대로 돌아와. 세상에 흔해 빠져 있는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한테 맡겨버리고 도시에 가가지고 그냥 소출이나 받아다가 도회지에서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에 벌벌 떨면서 땅으로 살면서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쳐도 후레자식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아냐?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냐? 배고픈 땅은 어떤 땅일까? 거름 같은 거 잘 주지 않고 거름 같은 것도 잘 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수확만 하는 땅인 거지.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모르냐, 뚝이 떠나가니 아냐 모르냐,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성급하게 돼가지고 그냥 소작이니 우리 우는 소리를 해야 니들 신이들 주사침 넣듯이 말이야. 애꿎은 금비 화학비료만 갖다 털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 뭐 죽어서 땅이 무서워 어디로 갈 텐가? 땅을 함부로 대하는 놈들이 어차피 죽으면 땅으로 가는데 땅 그렇게 함부로 하고 너네 땅이 무섭지도 않냐? 옆에 아버지가 비판하고 있는 지주들의 태도는 뭐예요? 땅을 가꾸고 기름지게 하지 않고 야박하게 굴고 땅에 홀대하고 수확만 해가는 태도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진짜 막 인분해가지고 똥으로 걸음주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창섭은 입이 얼어붙었다. 손만 부겼었다. 입이 얼어붙었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유구무언. 유구. 입이 있어도 무언. 말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 땅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만 생각했었던 자기 생각이 너무나 자기본이, 자기중심이었다는 걸 대뜸 깨달았다. 땅에 대한 이해를 초월한 밑줄, 아버지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한테 땅은 그냥 신 같은 거야. 절대자 같은 거지.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땅을 팔고자 하는 계획이 용납될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계속 말했다. 어때요? 지금 여기 또 간만에 체크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계속 어떻게 큰 따옴표로 붙여져 있죠?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 안다. 창섭이의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의수를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질 않니? 어진 기술이야. 오케이? 기술자인데 따지면은 병 고치는 기술자잖아. 기술자인데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업이 없어. 의사 선생님 말고는. 뭐 있나? 이렇게?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고 이렇게.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따지면 이거 올바른 대화는 아니야. 대화라는 게 좀 이렇게 서로 생각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일방적인 맛이 있어. 네가 가업, 농사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내가 탓하진 않는다. 너는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의사되었고 네가 하는 일이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살게 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냐?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전장, 이 땅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조금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수는 없고 네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기술 배우고 공부만 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좀 반대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나마 인정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선 아유 아들이 저게 내 뒤를 이어서 농사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메 잠시만요. 이렇게 둘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고 칙소리도 못하고 있죠? 아 이게 눈빛이 좀 더 풀리고 눈꼬리가 뒤에 좀 처졌어야 되는데 지금 창섭이 눈빛이 너무 세. 갈등의 구조는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있다라고 해놨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와 창섭이 사이의 갈등이고요. 가치관과 가치관의 갈등이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밑줄, 외적 갈등, 인물 대 인물의 갈등, 그리고 또 다르게 보자면 근대적 가치관 대 전통적 가치관의 대립,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단어 뜻은 기본적으로 시험 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테고요. 다음 페이지. 아버지의 비판의식. 자, 빨리 생각해. 아까 비판하는 거 뭐 비판했어?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보고서 수확만 해가는 사람들 비판했고 지금 기름지게 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비판하고 있죠. 창섭이의 깨달음. 아, 이거 아버지에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제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내가 설득력이 부족했나가 아니야. 왜? 자신의 계획 자체를 이단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중세시대에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뜻을 살리겠습니다 하는데 앞에 이슬람교도 나타난 듯한 그런 느낌인 거야. 죽여주세요지 뭐. 용납을 못한다. 창섭이는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념과 애착을 고려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았다. 너무 자기 본위였었다라는 대사가 있었죠. 아버지의 심정.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언짢고 아들이 가업을 잊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고 뭐 아쉬운 마음이 없을 건 없고 라고 했지. 아버지는 하늘보다 땅이 더 믿을 만하다고.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요. 땅에 야박하게 구는 지주들을 비판하고 있고 창섭이 가업을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거는 아니지. 그냥 조금 아쉬워하는 정도지. 이 새끼 그냥 농사 지으라고 했더니 그냥 그런 얘기 해봤으면 좋겠다. 뭐 딸내미 이 새끼 그냥 좀 놀라고 그랬더니 공부만 쳐하고 그냥 의대 가고 앉아있고 그냥 뭐 하는 짓이야 딸. 이런 얘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얘기했어. 땅을 네가 우리 가업을 잊지 못해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에휴, 그거 다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될 텐데. 라고 했더니 창섭이가 또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안 팔면 되시잖아요, 아버지. 나 죽은 뒤 누가 거두냐? 너도 이제 말했지만, 너도 그거 문서만 쥐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 노릇하게? 그까이 지주하고 소작인 틈에서 땅이 얼마나 고른 줄 아냐? 안 된다. 나 땅 팔 거다. 아버지도 땅 판대. 금전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건가? 그런 리가. 나 죽을 때쯤 되면 다 팔 거야. 돈에 팔 줄 아냐? 사람한테 팔 거다. 어떤 사람?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나만큼 땅 소중히 여길 사람. 저기 건너면의 용문이 우리 느르지논 같은 거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헌하지 않다고 했다. 용문이 내가 땅 팔 사람인 거지.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땅의 가치를 알아. 독시장밭에 내놔봐라야. 문 보든지 덕길이든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 팔아서 살라고 덤빌 거야 인마. 그런 사람들 위에 네모친 사람들이죠. 땅이 임자가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란 김에 내 유언이다.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고 갈 것 같은데 지금 창섭이 이거 지금 땅 임자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면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 몫으로 내냐. 몇 년 해고 그 땅을 소출받아서 해마다 갚아나가게 할 테니까 너도 땅값을 난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 그리고 니네 엄마가 먼저 죽으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죽으면은 니네 엄마만 그때 서울로 데려가라. 나는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마 죄 없는 밥 먹다가 야인인 채로 묻힐 걸 흡족이 여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만족한다. 농사일하며 소박하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나 있지. 나 이렇게 살 거야. 아들놈 진짜 이제 또 아무 말 못하고 있어 이거. 자식의 젊은 욕망 못 들어주는 게. 자식의 젊은 욕망. 땅 팔아서 병원 사는 거.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은하다. 그런데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큼 신념이 있어. 그거 무시하지 마라 아들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땅에 대한 애착 이런 거겠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고 다리 고치는 대로 나아갔다.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두 눈에 쭈루루 눈물을 흘렸다. 어떤 눈물일까?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인 거구나. 아는 마음도 있겠고 나 손주하고 못 살겠네. 영감 죽기 전에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엄마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 아들이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좀 해주지 그거 안 되나 하면서 뭐지 좀 야박한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고. 에휴, 네 아버지가 이어간 고집이시냐. 아버지의 생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니요. 뭐야 새끼. 아버지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데 또 엄마 앞에서는 또 말하네. 이것도 웃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인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어머!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지. 하지만 어때?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따르는 거는 아니야. 그냥 이해하는 거랑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야.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 했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할 일이라는 것쯤은 차라리 당연했고, 그 다음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가 되는 일종의 결별의 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과 생각을 이해는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아니야. 됐을까? 응? 여러분들 연애하다 보면 막 남친 여친이 막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해. 근데 그렇다고 섭섭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이해는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래 내가 먼저 나서서 너처럼 행동하고 생각해 주겠다. 또 그런 건 아니잖아. 됐고 뭐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어머 소설의 서술 방식은 서술, 묘사, 대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자르셔야지. 어떻게 자를 거냐? 이렇게 잘라서 서술을 하면 직접 제시고 직접 제시는 서술을 하고 묘사와 대화를 하면 간접 제시다. 앞부분에서 다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라라는 거. 다음 페이지. 아버지와 창섭이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 별표. 자, 보세요. 창섭이가 말할 때에는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전달해주고 창섭이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지 않았지.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할 때에는 대화로 옆에다가 해놓을까요? 직접 인용. 아버지의 감정과 말투가 드러납니다. 서술자는 아버지 편이라고 땅을 만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한다. 아버지 편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오셔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창섭의 태도 네모칠게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동조하는 거는 아니야.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어. 그건 아니야. 아버지의 신념을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인정하지만 신념에 동조하는 건 아니다. 라고. 2번도 별표. 간만이네. 연속 별표는. 등장인물의 심정 읽으시면 되겠고 아버지의 유언 뭐 얘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창섭이에게 자신이 죽을 시에는 서울로 가겠다라고? 아니요.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렇지. 동조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인정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4초. 시작해 봅시다. 결말. 소설에서의 결말은 왜 결말이에요? 갈등이 해소되거든. 그래서 위에다가 씁시다. 소설 전개상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을 결말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서 있을 아버지의 마음도 솔직히 편할까? 편하지 않을걸?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아버지의 심사는 불안하고 마음이 씁쓸했었다. 옆에다가 또 쓸까요? 직접 지시.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피곤해서 잠이 와야 되는데 잠도 안 와. 심란해서 그렇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왜 그랬을까? 아들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 보고 뭐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속상해.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백낙천의 시에다가 체크.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었다. 지 뱃속이 고픈 것을 참아가며 입에 얻어물은 것을 새끼부터 먹여서 길렀지만 누가? 부모 제비는.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의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했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서 체크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였을 적에도 역시 그랬었던 거다라는 걸 깨달은 풍자의 시였었다. 그러니까 자식은 크면 부모 떠나는 게 자연의 순리야. 창섭이도 다 커서 어른 됐으니까 지갈 길 찾아가는 것도 자연의 순리야. 내가 창섭이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아들내미인 창섭이한테 서운해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거겠지.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쓰드숨을 지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돌다리에 대한 애착.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나갔다. 아우, 하루 종일 고생해서 돌다리 잘 고쳤어. 이런 거겠지.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요런 데를 이제 잘 돌로 받쳐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틈 없이. 노인은 쭈루루 집에 들어와 쾅 하고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 있을 리가 없었다. 쭈루루 집에 돌아와서 소금 접시와 얼굴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밥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이가 저린 물을 말어 마시면서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개운했다.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 여기 요만큼 대사 있죠. 이 대사 중요한 대사예요. 여기 요만큼 요 대사 중요한 대사입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계를 넘는 법은 없어. 며칠 전에 강남은 한계를 넘어서 온 것 같던데. 여러분들 주차장은 다들 무사해요? 그러면 됐어?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와서 물구멍이 좁아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굴려서 쓰러졌던 그런 바닥일 거야. 돌다리가 무너진 건 비 때문이 아니라 물구멍이 좁아졌던가 돌의 받침돌이 굴려나가서 그런 걸 거야.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주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는 거야. 그저 보살펴야 하는 거다. 무엇을? 다리도, 땅도, 사람의 마음도 다 보살펴야 되는 거야.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를 방심해선 안 된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산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거지. 옆에 살펴보면 백낙천의 시를 떠올린 까닭은 늙은 제비랑 자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딸들 결혼하면 그렇게 아버지들이 우나 봐. 나 너무 울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 그럴까? 그래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대릴 사위를 드리죠. 백낙천의 시 됐고 밑에 천리 하늘의 이치란 무엇이겠습니까? 순응하면서 매사에 조심하고 보살피며 사는 것. 그것이 천리다. 다음 백낙천의 시를 통해 깨달은 것. 새끼 제비들은 창섭이고 늙은 제비는 아버지고
아버지는 늙은 어버이 제비와 자신을 새끼 제비를 창섭이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바람과 달리 의사로 살아가는 창섭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헉, 그러네. 아들만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네. 아버지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인생과 천리를 따르면서 살자. 그다음 그냥 이렇게 쓸까? 천리 따르며 살자. 결말 부분. 땅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이는 갈등을 겪지만 창섭이는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고 아버지는 천리에 순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에는 땅의 가치를 모르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비판하는 이야기인 거죠.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늦게나마 창섭이 정신 차려서 좀 다행이지 뭐. 창섭이는 땅을 팔자고 제안을 거절한 아버지와 크게 싸우지 않았죠. 아버지는 창섭을 떠나보내고 백낙천의 시를 떠올리면서 살고 있고 돌다리가 무너진 이후 큰 비 때문에 아니 관리를 잘못해서 물길이 막혔거나 받쳐놓은 돌이 빠져서 항상 방심하지 않고 주변을 보살피며 살리는 것이 사는 것이 하늘의 이치, 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을까요? 네. 그냥 오히려 되게 다행이야. 이 돌다리라는 소설이 이게 부분 나와서 앞뒤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맨날 피곤하곤 한데 이제 여러분들은 돌다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다리 나오면 아는 소설 하고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